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개의 종목을 꼽았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각각 세워볼게요. 이 두 분과 함께하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소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창원 코치와도 간략하게 전략을 세워봤지만 기술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이다. 어느 정도 오늘의 하락은 예상했는데 좀 과도하긴 하지만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을 앞서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들은 왜 움직이는지 보고 이 종목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5개의 종목을 꼽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그룹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죠. LS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로 직행을 좀 했는데요. LS네트워크스뿐 아니라 LS전선 아시아도 20%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해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도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 그리고 곡물주인데요. 오늘 오후장부터 급등을 좀 다시 하기 시작한 방산주입니다. 중동 분쟁에 방산주가 주 초반에 급등한 바 있었고요. 과연 이런 급등의 흐름이 연속성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잠깐 쉬는 듯하다가 오늘 또 급등하기 때문에 전략 세워볼 거고요. 곡물주의 경우에는 재료가 좀 있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관련주들이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에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최근 한 달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업황 속에서 오늘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한 ISC, 하나마이크론 등등의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도 체크해 봐야겠죠. 요즘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이 종목에 묶여 있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영업이익은 7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 12%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분 살짝 반납했지만 그래도 강세권역 거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확인해 볼까요? 어제는 저희가 에코프로를 봤었는데 오늘 또 2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룹주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은 나오고는 있었지만 이게 먼저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일단 주가 확인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의 향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은 3.7% 하락, 에코프로는 5%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5종목의 모멘텀을 봤습니다. 조정 시에는 아무래도 이 개별 종목들, 재료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 마련인데 오늘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도 그렇습니다. LS네트워크스 바로 좀 확인해 볼게요. 베트남 해저 사업 관련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믿어볼 만한 재료일까요? 두 분 팻말로 알려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O의 의견, 신일섭 소장님은 X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페트로 베트남이라고 PTSC라고 하네요. 이게 좀 생소해서 이 자회사와 MOU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이번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해저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신일섭 소장님의 의견은 X였습니다. 이번 모멘텀 단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LS그룹의 그 주력 지금 사업은 전력 케이블. 네. 그러니까 뭔가 인프라가 깔릴 때 전력 케이블을 깔아주는 업체인데 현대일렉트릭이라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랑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한 지난해였나요? 볼까요? 지난해도 아니군요. 밑바닥에서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인데 사실은 네. 2000년 3월 달에 예를 들어 HD 현대일렉트릭이 4,840원이었는데 올해 7월 달에 84,000원을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폭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코로나로 밀렸던 그 인프라 부분들이 재개가 되고 바이든이 원래 처음에 취임했을 때 엄청난 인프라 법안을 내놨었잖아요. 물론 공화당 때문에 약간 깎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재개가 되고 각국에서 무슨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다 새로운 공장들을 세우다 보니 또 거기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같이 이 모멘텀으로 갔어요. 인프라 깔아주는 모멘텀으로. 그러다가 이제 LS 그룹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지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룹에 모든 코스닥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밑에서 순수하게 올려서 개인 외국인들을 한 방 먹였다는 굉장히 어떤 자신감의 어떤 흔적 같은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성과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흔들리자 바로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뭐 케미칼, 포스코 그룹주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룹주로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한번 그룹주가 완전히 돌다 보니 어디까지 돌았죠? 포스코 ICT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그 원래 그 IT 기업이잖아요. 거기까지 엄청나게 가버렸죠. 그러니까 또 다음 성과를 찾기 위해 간 게 LS 그룹이에요. 그래서 LS가 지금 LS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LS 지금 네트웍스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LS 관련주는 다 갔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해저 케이블 이슈까지 나왔죠. 근데 이제 엄밀히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LS 네트웍스가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유일하게 코스피에서 유일한 상한가입니다. 오늘 LS 전선 아시아는 상한가를 못 갔고요. LS 네트워스는 근데 뭐를 하는 회사냐면은 이 프로스펙스를 파는 회사거든요. 우리 옛날에 르카프나 프로스펙스. 네. 그리고 LS 용산 그 타워가 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줘서 임대 수익으로. 그게 다예요, 매출에.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LS 그룹이 올랐던 모멘텀에 해당되는 게 한 개도 없죠. 뭐 2차 전지가 옮겨 붙은 거 혹은 전력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이 사업에서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계열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냥 LS 그룹에 연관되어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그런 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력이 짧을 수 있다라는 확실하지만 또 짧지만 확실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반대로 김민수 대표님 의견이 소장님하고는 좀 달랐어요. 오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대표님이 보시는 이 종목의 투자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이 보이는 거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는 LS 전선 아시아가 좀 강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어떤 전력 시장, 전선 시장의 확대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또 뜨거운 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제 중동 쪽. 근데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시나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중동에 대한 기대감 크고 또 하나의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베트남의 전선 시장이 이제 뭐 기가와트가 아니라 테라와트로 따지더라고요. 그만큼의 강력한 성장을 보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테마주 찾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걸리는 게 없나라는 쪽에서 먼저는 LS 전선 아시아랑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LS 붙였는데 좀 가볍네, 많이 조정받았네라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 쪽에서는 뭐 너무 크게 따지지 말고 네. 약간 시세에 들어오는 거에서 트레이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예전에 초전도 관련된 종목으로 또 하나 붙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 매수세가 잠깐 훅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단기 매매 못한다. 네. 짧은 매매 못하겠다. 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는 단기 매매가 그럼 잘한다. 난 이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오해 의견이었고요. 오히려 본다면 LS 전선 아시아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 구간에서 좀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는 포인트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방산 그리고 곡물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두 테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로 알아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한 번 더 엇갈렸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방산주도 그렇고 곡물주도 그렇고 재료 있을 때 좀 급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곡물주는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식량 위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는데 오늘의 상승 뭐 연속성 없다고 보십니까? 의미 있게 또 의미를 찾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의미가 왜 없냐면 지금 코스닥에서 방산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빅텍이네요. 코스닥 상승률 12위에 있고요. 빅텍이 9.92, 9.7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스페코나 빅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기 뭐 기업이 안 좋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스페코나 빅텍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페코나 빅텍은 항상 움직였던 때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북한이 사이가 정말 안 좋고 북한이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를 다 뭐 부셔버려 폭탄으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고 뭐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급등을 했다가 바로 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했으면 급락을 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스페코와 빅텍의 과거의 차트들을 보세요. 거의 20년치죠. 20년치 차트들을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엄청나게 심하죠. 이른바 이게 막 그 홋카이도 털개처럼 털이 엄청나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진짜 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LIG 넥스원이라던가 오늘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지금 뭐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 로템도 있겠죠. K2전차.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여야 진짜 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갔던 그 K 방산에 진짜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 전쟁 지금 뭐 하마스랑 그게 확장이 됐는데도 얘네들이 못 가느냐? 지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15조인데 예를 들어 한 국가에다가 40%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6조잖아요. 1차 계약 때 이미 6조를 썼어요. 이거를 만약에 더 2차 계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폴란드가 우리 거를 사는데 네. 이 돈을 어떻게 내겠어요? 단번에. 우리나라 것만 지금 1차 계약이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다 말한 거 다 합쳐가지고 뭐 한국항공우주 경공격기부터 현대로템 K2전차 뭐 K9 하나디펜스 자주포까지 다 합쳐가지고 17조인데 이 돈을 17조로 누가 일시불로 지불하냐고요.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기업이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한도가 15조인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뭐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통과가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폴란드의 지금 그 정권을 잡은 그쪽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막대한 자금을 자꾸 투입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일이 끌려버리면 우리나라 법 개정하기 전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스페코나 빅텍 같은 것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방산주와 곡물주가 지금 급등을 오늘 오후에 갑자기 움직이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다만 김민수 대표님은 다시 한번 오해 의견이었어요. 앞서서도 좀 테마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네. 여기에 투자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근데 항상 시장이 자신이 없게 되면 움직이는 섹터들이죠. 예, 그런 거 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좀 이럴 줄 알고 네. 현금을 좀 챙겨놨다.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에 약한 것들 약한데 그렇다고 또 저점 매수만 막 하는데 맨날 저점 매수합니다. 맨날 주식만 들어요. 주식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살아있는 종목들 대응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아이디어 쪽에서는 여전히 뭐 그렇다고 지금 딱 뭔가 리스크가 터졌다. 지정적 네.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대표적인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지금 나오는 뉘앙스를 봐서는 이스라엘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계속 또 이제 주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뭐 확전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자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어떤 가장 뭐 좋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이겠죠. 네. 미국이 이때가 기회다. 열심히 또 방산물자 팔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정부 대비해서 이번 정부에서 보니까 뭐 7배가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물품들 보게 되면 그 방산물자에 대한 변화는 결국은 다 그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같이 만약에 내일 또 로키드 마틴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도 관련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쪽에서 한번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시장 턴하기 전까지는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자신 없을 때 움직이는 유일한 섹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말 앞두고 전쟁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이용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반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이 종목 3일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팻말로 알아보죠.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신입사 소장님도 매수, 김민수 대표님도 매수의 의견이었는데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주목하고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테마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를 보세요. 오늘 미쳤죠, 지금? 한미 반도체 지금 뭐 3.5군데 아까 전에 거의 8%까지 갔었던 것 같고 HP, SP 지금 10%입니다. 상승률. 이오테크닉스 지금 7% 가까이 지금 상승률 나오고 반도체 장비주 미쳤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2의 ASML이다. 뭐 네덜란드에 뭐 그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옛날에 뭐 제2의 디즈니를 찾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걸 비유한 거겠죠. ASML이 된다는 게 아니라 ASML처럼 을의 입장에 있지만 슈퍼 을이 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탁월한 상승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장비주가 어떤 장비주가 움직이고 있냐면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업체에다 장비를 주는 애예요.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자르는 톱이라던가 이런 장비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고 엔비디아랑 엮였죠. 어쨌든 후공정 쪽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오테크닉스라던가 HP, SP 그리고 DIT 있죠. 이런 건 전공정 장비거든요. 근데 전공정 장비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4대 장비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따로 전공정이라고 안 붙이죠. 왜냐면 그동안은 전공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4대 장비면 전공정 장비라는 걸 얘기를 굳이 안 했던 거예요. 4대 천왕이 누구예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 유진테크, 테스잖아요. 그 4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오테크닉스랑 DIT. 네. 이 두 개가 결국 뭐냐면 레이저 어닐링. 그리고 HPSP는 똑같이 어닐링인데 고압 수소 어닐링. 어닐링이 결국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앵커님 얼굴을 찰흙으로 만들어서 딱 만들었는데 네. 자세하게 하려면 다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 다듬는 작업이죠. 근데 그거를 레이저로 하느냐 고압 수소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DIT는 SK 하이닉스에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에 붙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AMD랑 엔비디아를 2개 갖고 오면서 이 SK 하이닉스의 추격에 나섰는데 여기서 어닐링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SK 하이닉스는 지금 DIT랑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오테크닉스는 그동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었으니 삼성전자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뒤를 쫓아가면서 역전을 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하겠지. 이러면서 오늘 DIT가 8%, 이오테크닉스가 6%. 상승률은 뒤지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방식의 어닐링인 HP, SP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전공용 장비에서 완전 혁신을 이루는 이런 장비 회사들은 지금 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던 말던 얘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네. 시장 초과 수익률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이룬 장비 회사 앞으로도 주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도 오해 의견이었어요. 이틀 전에 담대한 투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네. 관심주로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기억하세요? 25, 10.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었고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 재밌는 개그였죠. 그래서 이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시연하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게 문제죠. 올라가게 되면 지금이라도.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쫓아가야 되나 고민은 스러운데 그래도 나는 올랐어도 네.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셔도 됩니다만 근데 웬만해서는 이왕이면 저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증권방송 특 저점에서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된 기술력 갖고 있는 전공정 장비부터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클은 후공정 쪽이 조금 더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IDC 업체들이 지금 해야 될 쪽은 그래도 지금 벌어진대. 먼저 막 개화되고 성과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움직임이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와 함께 크는 업체들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조정받고 거기서 다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수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게 이번에
운용사에서 발표되는 ETF AI 반도체 관련된 ETF가 또 하나의 약간 견인차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걸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때 들어와서 자금 여력이 나오게 움직이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면서 또 한번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면서 그와 관련된 HBM 관련된 후공정 장비주들은 계속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관련된 후공정 장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가 당연히 더 좋긴 하지만 일단 그때 보시고 수익을 내셨다면 또 축하드린다는 말을 함께 좀 드려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지금 오늘 강하게 오르는 이오테크닉스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강세를 시연하고 있는 코스맥스입니다. 현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도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매수 적기다 50%까지 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도 가려서 해야 돼요. 지금 소재랑 지금 부품은 죽쓰고 있어요. 물론 죽쓰고 있는데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니까 달리는 말에 타는 건 거기 달리는 말에 타야 돼요. 이것도 지금 똑같죠. 화장품 좋다고 지금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광고 덥수거 사봐요. 이거 안 갑니다. 지금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이 세트 업체, 완성 업체 쪽에서는 중국이 아닌 비중국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인 잉글우드랩,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그 회사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도와주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뒤에서 소호들을 도와주는 실리콘2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다 미국에 집중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맥스 쪽에서는 뭐죠? 얘는 OEM, ODM이에요. 이건 또 어느 쪽이냐면은 중국이 자기네 차이나 뷰티를 키우려다 보니까 실력은 없는데 브랜드만 많이 만드니까 뒤에서 대신 OEM, ODM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 1위 코스맥스, 2위 한국골마, 3위 CNC 인터내셔널, 4위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제일 급등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OEM, ODM 쪽 그리고 완성업체 쪽에는 비중국 이 두 개를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의 맥을 제대로 짚는 겁니다. 좋습니다. 1위 한국콜마. 코스맥스, 한국골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4위까지 기업을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네. 자금 조달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던데 네. 저희가 어느 쪽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회사 측에서 잘 하겠죠. 네, 알아서 돈 또 대기를 잘 잘 하겠죠. 근데 하시겠거니. 그쪽을 미리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2분기 발표됐던 실적과 함께 올해 성과를 보게 되면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분기 실적이 약간 감익될 것이다. 맨날 피크아웃이에요, 한국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레벨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빠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되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오늘 직접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최선호주 적극 매수 이런 단어 뜨면 일단 사고 보죠.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쪽에서는 성과 내고 있다라는 쪽에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OEM은 그냥 그렇다고 쳐도 ODM 쪽은 능력이 더 뛰어나고 ROE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관여된 업체들 더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코스맥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빼고는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주가는 밀리는데 리포트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떨어질 걸로 그리고 또 지금 엘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뷰티 업체들 쪽에 그 회사 이름이죠. 네. 네, 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객사인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위축이 좀 그렇게 늘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쪽인데 좀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확 위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려볼 그런 ODM 업체가 아닐까라는 쪽도 다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아직은 이 실적이 정확하게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룹주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5%의 하락, 에코프로가 4.9%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신일표 소장님, X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안 산다였을까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열광적이고 힘이 가장 셌었던 적은 지났죠. 그 힘이 가장 셌을 때는 정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매도 뭐고 아무리 쳐도 다 깨부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힘이 떨어지고 있죠. 그게 뭐 여러 요인이 있고 여러 말이 있지만 뭐 그거는 다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니까 알아서 싸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지금 중요한 반등권에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2차 전지를 너무 무섭게 가서 못 따라잡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기회는 아니고, 왜 기회냐고 하냐면 지금 배터리 3사는 좋지가 않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20개월 선 이제 만들어졌는데 20개월 선 깼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지금 60개월 선 위협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가장 막내는 제일 좋지가 않아요. SK 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시 양극재죠. 지금 에코프로 비엔가, 혼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그리고 뭐 4대로 치면 코스모까지 지금 전부 다 10개월 선에 와 있거든요. LNF 제외하고. 이게 10개월 선에 닿은 것이 지금 거의 1년 만이에요. 왜냐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10개월의 이동 평균선조차 따라붙을 기회조차 안 줬다는 거죠.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격을 줄여서 이 과열권에서도, 보조지표 과열권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10개월 선에 닿는 그 처음에 닿을 때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상승을 급등을 시작해놓고 시대를 뒤흔들 트렌드를 주도로 하면서 저렇게 강력히 상승했다가 처음으로 10개월 선에 닿을 때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58,000%입니다. 58,000%요? 네. 어떤 강력한 영화 유튜버의 시그널이니까. 유행어죠. 네. 58,000% 정도 된다고 저는 그런 감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등은 나오겠으나 가장 뜨거운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시 정고점을 하고 무슨 에코프로 200을 하고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20% 정도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은, 뭐 완전 초장기로 보신 분들은 뭐 정식으로 물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20% 먹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손실을 줄이실 분들은 20% 줄이고 나온다던가,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5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2차 전지주의 대세 상승이 있으려면 이 그룹주의 강세가 동반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적이 58,000%가 나와야 되는데 네. 어제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다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 좋은 실적 발표했을 때 그쵸.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 다음 분기 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살짝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축된 거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이틀 동안 또 강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살짝 눌리는 국면 쪽에서 네. 아직은 뭐 단기 추세 깨진 거 아닌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네. 뭐 악재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반대적인 모습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뜨거운 5개의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아쉽지만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